사람마다 밥 먹는 방식은 다르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조금 남겨도 누가 먼저 먹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날 전까지는요. 여름 휴가를 맞아서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왔습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였고 집에서 밥이나 같이 먹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부엌에 서 계셨고 저는 옆에서 괜히 이것저것 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말이 오간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가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뭐 신경 쓰이는 거 있어? 엄마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밥상 앞에 앉았을 때는 왜인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눈치부터 보게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밥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이야기로 번질 줄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서울에서 살다 본가에 내려오면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당장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오히려 낯설게 느껴집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리지 않아도 괜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하루가 흘러갑니다. 창문을 열어두면 제일 먼저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따라옵니다.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도 들립니다. 부엌에서 나는 엄마의 인기척도 들립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소리들이 한꺼번에 들립니다. 본가에서는 소리들이 하나씩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인지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풀어집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도 딱 그런 이유였습니다. 여름 휴가를 핑계로 잠깐 쉬고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며칠 보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내려온 게 반가우면서도 티를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괜히 더 챙겨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합니다. 밥은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메뉴가 다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저는 부엌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씻다가 멈췄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도마 앞에 서서 팔을 썰고 계셨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일정한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말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이거 네 좋아하는 거잖아. 서울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먹지?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괜히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덥지? 엄마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이미 뭔가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빠가 잠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본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 명절이 아니어도 가끔 얼굴을 보는 편입니다. 전화로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여자친구도 같이 가도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엄마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백이 괜히 느껴졌습니다. 그래. 엄마는 그렇게만 말하셨습니다. 말투는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억지로 반기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싫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대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실 그 언니는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2번 정도 본가에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도 얼굴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밥 한 끼 먹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부엌에서 엄마가 예전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요. 걔 말이야. 엄마는 팔을 썰다가 갑자기 칼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저는 엄마 쪽을 바라봤습니다. 왜? 제가 묻자 엄마는 잠시 손을 닦으시더니 말을 꺼내셨습니다. 처음 그 언니 왔을 때 말이야. 엄마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해물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재료를 넉넉히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문어도 넣고 오징어랑 조개도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푸짐하게 해야지 싶어서.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웃으셨습니다.
식탁에 해물찜을 올려놓자 그 언니는 앞접시를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말리기도 전에 한가득 퍼갔다고 했습니다. 문어도 있고 오징어랑 조개도 꽤 많이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잘 먹네. 엄마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입에 안 맞아 못 먹지는 않을까 괜히 걱정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자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고는 몇 입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보니 앞접시는 거의 그대로였고 해물찜에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안 맞아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그 뒤로는 해물찜 대신 잔잔한 반찬이랑 밥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앞접시에 퍼간 건 거의 그대로였어. 맛이 없었나? 엄마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했습니다. 분위기를 망칠까 걱정이 되어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손맛도 있는 편이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밥을 차려주고 함께 먹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장면이 유독 마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앞접시에 수북하게 담겼던 음식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식습관 차이일 수도 있다고, 괜히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였을까? 아니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질 줄도, 아무 일 없어 보였던 그 밥상이 이렇게 마음에 남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말복이었습니다. 엄마는 절기 같은 걸 그냥 넘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뭐라도 챙겨 먹어야지. 엄마는 아침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냄비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닭 손질부터 시작해서 전복을 씻고 문어를 정리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괜히 제가 더 피곤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말복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날 같았습니다. 그 언니가 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오빠는 별 생각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말복이라고 해신탕한다네. 오빠는 그냥 그런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웃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해물찜을 남겼던 날이나 갈비찜을 먹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고 오빠랑 그 언니가 집에 왔습니다. 인사는 늘 하던 것처럼 무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왔어. 엄마 목소리는 평소랑 비슷했습니다. 특별히 밝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직 국물이 끓고 있었고 엄마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계속 확인했습니다. 좀만 기다려. 이거 뜨거워서 바로 먹으면 안 돼. 식탁 가운데 해신탕이 올라왔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닭 한 마리가 그대로 들어있었고 전복도 큼직했습니다. 문어도 국물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엄마는 국자 대신 집게를 들어 한 사람씩 차례대로 담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하나씩 먹어. 전복도 하나씩 있어. 엄마는 최대한 비슷하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 언니 그릇에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담아주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고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덥다. 오빠가 그렇게 말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언니 쪽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담아준 재료들이 거의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신 반찬 쪽으로 젓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계란말이를 하나 집어먹고 또 하나를 집었습니다. 이거 부드럽다. 그 언니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메추리알 장조림에도 젓가락이 갔습니다. 반찬 접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신탕은 그대로였고 닭다리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문어가 냄비에 있었습니다. 국물에 남아있던 문어였습니다.
그 언니는 국자 대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문어를 하나 집더니 그릇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집었습니다. 남아있던 문어를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엄마는 그때 닭살을 찢고 있었습니다. 이거 잘 발라서 먹어야 돼. 엄마가 그렇게 말하며 살을 찢어놓자 그 언니는 그 살도 하나씩 집어서 자기 그릇에 넣었습니다. 그릇에는 재료가 점점 쌓였지만 먹는 속도는 느렸습니다. 반찬은 계속 줄어드는데 해신탕은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을 때 저랑 엄마는 거의 다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언니 앞에 놓인 해신탕은 처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습니다. 그거 안 드세요. 그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입맛에 안 맞아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언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껴 먹으려고요. 말투는 가벼웠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말 뒤에 젓가락은 다시 내려놓고 음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이해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딘가 이상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치우는 동안 엄마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평소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날 본 장면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복이라는 말이 그날은 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그냥 식습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이 시작된 걸까요? 식사가 끝나고 그 언니랑 오빠는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조심히 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사람 소리로 차있던 공간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포개고 반찬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도우며 설거지거리를 싱크대 쪽으로 옮겼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표정도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반쯤 끝냈을 때 엄마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너는 어떻게 봤어? 엄마는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말을 흐리자 엄마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애매하지. 엄마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잠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엄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껴 먹는다는 말이 되냐? 엄마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분명히 실려 있었습니다. 아낄 거면 나중에 먹든가. 손을 안 대든가. 엄마는 접시를 헹구며 말했습니다. 자기 앞으로 다 퍼가 놓고 다 남겨놓는 게 아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음식 문제 아니야. 사람 생각하는 문제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얘기를 꺼냈다 말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누가 지 입 대고 남은 거 다시 먹냐? 그걸 모르나. 말이 점점 거칠어지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 엄마는 결국 오빠를 불렀습니다. 너 잠깐 와봐. 오빠는 거실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왔습니다. 왜? 오빠는 별 생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잠깐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너 여자친구 밥 먹는 거 말이야. 오빠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 잘 먹던데? 그 말에 엄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잘 먹는다고? 어디가? 엄마는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퍼가는 건 잘 퍼가. 먹는 건 안 먹고. 오빠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원래 좋아하는 건 아껴 먹어. 걔 원래 그래.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아껴 먹다가 남기냐? 엄마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건 아끼는 게 아니야. 조절을 못하는 거지. 오빠는 그제야 조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그 정도는 아니잖아.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중요하게 봐. 엄마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 나는 그게 제일 먼저 보인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 되고 싶진 않다. 근데 엄마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결혼은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말 뒤에는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밥 먹는 버릇 하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엄마가 말하지 못한 다른 걱정이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걸까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디까지 나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가장 맞는 걸까요? 그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